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새벽입니다. 전은책입니다. 한 명만 웃는다. 16일 제보선 리더십 명운. 어제 인터넷판 모 신문의 타이틀입니다. 한 명만 웃는다. 이 한 명이 누구일까요? 이게 우리 언론이 지금 정치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그리고 전남 영광군, 곡성군 이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단체장 선거에 왜 정당의 대표가 명운을 걸게 된 걸까요? 사실 명운이 걸린 사람은 둘입니다. 하나는 한동훈. 그는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한다면 엄청난 이 정치적 데미지를 입을 것입니다. 험지였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것도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를 그대로 멍청하게 공천을 해서 패배의 원인이 된 때도 그 선거에서 졌다 해서 당시 취임 8개월이 된 김기현 후보를 끌어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명분이 걸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강화군수야말로 여야의 승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15일 여야는 이 보궐선거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여당은 야권이 후보 단일화와 그리고 정권 심판 구호로 도전을 한 보수 텃밭 부산 금정구에 화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지는 순간에 한동훈 대표는 심히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명운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의 도전에 직면한 전남 영광에서 호남 패권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재판을 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죠. 일단 한동훈은 이 강화군을 제치두고 1박 2일간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강화군에 지원 유세를 해야 될 판인데 텃밭인 금정구에 간 겁니다. 금정구만 5번째 지원 유세입니다. 그만큼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직전 구청장의 갑작스레 뇌출혈 사망을 두고 마치 어떤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한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혈세 낭비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난 악재를 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만에 하나라도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믿지야 본전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 달라고 썼습니다. 최근 벌어진 윤한 갈등과 명태균 게이트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 이 재판을 받으러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2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그 역시 타격은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곡성군은 조국 혁신당입니까? 이 조국의 당이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죠. 거기다가 강화군 역시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일단 부산 금정구에 이재명이 또 총력전을 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자기에게 명분이 쓴다. 뭐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사불란한 당 장악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국의 도전도 뿌리쳐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명태균 스캔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명태균 스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15일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엄청납니다. 명태균은 왜 이런 메시지를 공개했을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저질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언제든 나는 배신을 때릴 수 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 둘만의 통화를 녹음해서
나중에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통화를 하는 순간에 형성이 됐던 신뢰관계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와 무슨 속을 틀어놓는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 메시지에서 명태균에게 이렇게 자기 속을 보입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처음 정치권에서는 이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 지가 뭘 알겠느냐 하는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은 모처럼 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국민의힘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사적으로 이 명태균과 나눴던 그런 메시지다. 명태균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밝힘으로써 공개된 메시지의 값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어쨌든 명태균은 이날 김 여사가 보낸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아무튼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나쁜 자입니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공개하는 자들을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녹음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런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한다. 벌써 우리 정치판에 이런 일이 몇 번째입니까? 이런 메시지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라고 보낸 문자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 정치판 핵심에서 쥐락펴락했다는 것을 명태균은 지금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배후에서 실수했다. 나는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그 집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 김재원은 나를 잡아가 두겠다고 하는 김재원은 마당에 메인 개이지만 나는 방 안에 있는 개였다. 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봤자 어차피 둘 다 개가 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카카오톡 대화는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윤 대통령의 2021년 7월 30일 입당 과정에서 그 7월 30일 입당을 했죠. 이준석이 시골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윤석열은 중앙당에 들어가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 입당 절차에서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입당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앞서 이준석은 명태균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박사, 김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더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명태균은 김 여사가 명태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의미에서 이 대화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게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메시지를 공개를 했을 때 명태균에게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더 건드리면 더 어려운 것도 더 심한 것도 폭로가 될 수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경고가 숨어 있는 겁니다. 민주당 대변인 조승래는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김 여사의 친오빠가 개입했다는 건 역시 문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실의 해명, 그때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이런 해명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대변인이 거기에 덧붙인 말이 또 이렇습니다. 대화 속 오빠가 누구든 명 씨와 김 여사 간 친분 관계는 확실히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이 보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명태균이 뒤에서 별것 아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명태균이 바로 대통령이 뒤에서 이것저것 건드린 국정농단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과 최순실이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이 다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그리고 외부 활동 자제 그리고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라.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명태균이 공개를 한 김건희 여사 메시지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은 정확한 날짜를 감춘 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심야인 밤 11시 22분에 시간이 그렇습니다. 밤 11시 22분에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당의 대표인 이준석을 두고 명태균은 준석이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 동생이나 조카처럼 말입니다. 이에 김 여사는 오후 11시 25분부터 5분간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하다.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를 드릴게요. 지가 뭘 안다고 등등의 메시지 8개를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기에 등장하는 오빠를 대중은 과연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로 이해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물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 공개를 한 이 대화는 그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는데 연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7월이었죠. 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입당을 결정하기 전에 7월 30일 입당을 했는데 그 입당을 하기 전에 이준석과는 서로를 불신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이준석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이 미숙하다. 이 탄핵의 강을 다시 들어가려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곤 했습니다. 이 신문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내 친윤 의원들은 쓸데없이 압박을 하지 말라. 자기 정치를 중단해라.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보다운 윤석열 대통령을 근근히 설득을 해서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장애물을 만드느냐.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결국 이런 갈등은 2021년 7월 25일 윤 대통령과 이준석의 이른바 치맥 회동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죠. 치맥 회동. 이에 앞서 명태균은 2021년 7월 23일 이준석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된다. 이때 총장님은 검찰총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 총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면 된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되도록이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봐라. 이후에 명태균은 2021년 7월 말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이 서초동 아크로피스타 자택에서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 명태균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을 명태균은 지금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피는 사람이 아니었다. 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적어도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3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이번 카카오톡 대화 공개로 명태균에게 완전히 의지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태도를 바탕으로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동안 명태균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을 찾아봐도 거의 무명 인사였고 이른바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듣보잡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명태균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이 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고 했다.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 이 명태균을 윤석열 부부는 도대체 언제 알게 된 걸까요? 현재까지 보도된 여러 언론의 내용을 종합을 하면 명태균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시킨 최초의 사람은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문인 김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선은 언론에 2021년 6월 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을 이준석과의 메신저 역할로 소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을 데리고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명태균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지. 이걸 또 반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을 넣어서 하는 것은 김영선을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지. 김영선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갔지. 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명태균은 이후에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 아버지가 있는 자리 뒷줄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이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찌라시, 이른바 사실 정보지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 갔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빈소에 제때 시간을 못 맞춰서 조금 논란이 있었죠. 그게 명태균이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텔레그램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명태균은 올해 2월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이 경남 김해갑 공천을 부탁을 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지라 대통령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수 공천은 날씨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한다. 김해갑에 가서 단수 공천을 하면 다들 속이 편한데 거기도 사람이 있으니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영선은 창원이 아니라 김해갑에서도 컷오프가 됐습니다. 명태균이 이날 대화록을 공개한 명분은 김정은이 발언 때문입니다. 명태균은 항상 이 명분을 중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대화록을 공개를 해버리면 자기 살려고 저렇게 배신을 때리냐 이런 욕을 들을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 공격을 핑계로 삼은 겁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내가 다 감당을 해라. 이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말이죠. 니 때문에 정권이 자칫 무너질 판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까지 보탰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이렇게 다시 맞받았습니다. 명태균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철저히 대응을 해서 응분히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지금 싸움은 이제 김정은과 명태균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명태균이 폭로성 발언을 지금 해명하기 바쁩니다. 이날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 동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집을 떠나들었다. 이것이 명태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명태균이 윤 대통령이 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윤 대통령 후보와 통화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호하기보다는요, 적어도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 정신없이 바쁠 텐데 윤 대통령이 굳이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과 매일 아침에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자기 아내와 함께 무슨 회의를 했다는 식으로 통화를 했다. 과연 그게 믿을만한 얘기입니까? 한동훈은 15일 부산 금정구 지훈유세 현장에서 이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한동훈이 언급한 조치는 그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온 김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 이 선언을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이른바 김 여사 라인 정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당연히 따라붙는 내용입니다. 한동훈은 기자들이 공개된 메시지에 나오는 오빠라는 단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부른지 아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기엔 부적절한 것 같다. 국민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그 공개된 메시지를 볼까요? 명태균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는
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맥락상 김건희 여사가 우리 오빠라고 부른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따로 출가위원이 된 지 오래인 사람이 우리 오빠라고 계속 부릅니까? 한편 친윤계에서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렇게 받았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정치다. 잘못된 걸 보고도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게 좋은 정치는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쇄신이다. 그래서요, 김건희 여사가 조용히 있는 것이 쇄신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동훈은 친윤계 권승동이 14일 자신의 측근을 두고 도곡동 7인회라고 지칭을 하자 기자들에게 처음 들어보지 않느냐, 그런 말 들어봤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 의원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 같다. 이렇게 물 흐리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은 많이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도곡동 7인회 그 멤버들 이름까지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권승동 의원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로 예정이 된 윤 대통령과 독대 의제에 대해서는 이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아니겠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일들이 당연히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 결국은 두 사람 간의 대화는 뻔합니다. 김건희 리스크와 연관되어 명태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를 두고 줄다리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안으로 의심 같은 걸 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 새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의사는 올해의 20%에 불과한 576명 뿐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응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료대란은 그래서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분이 논의를 할 다급한 경제 문제가 어디 한둘입니까? 진짜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경제 문제로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말입니다. 물론 이재명은 말 것도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불변의 진리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